당신은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이 가진 특별한 자질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장점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9가지 놀라운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깊은 자아 인식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의 깊은 자아 인식입니다. 이분들은 수년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자아 인식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70세에 은퇴한 교사인 김미영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꿈을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기 쓰기와 명상이 자신의 성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존재감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독립성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놀라운 수준의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의견 없이도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워 삶의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저의 이웃인 60대 후반의 호랍이 박준호 씨가 완벽한 예입니다. 준호 씨는 고독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는 집을 관리하고 재정을 처리하며 심지어 혼자 여행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가 혼자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한 이야기는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창조적 정신 고독은 종종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많은 노인들은 놀랍도록 창의적이어서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공예 등의 활동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흐르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화가 이순자 씨는 그림 그리기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녀의 집은 자신의 생생한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각 작품은 그녀 영혼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순자 씨는 한번 저에게 가장 깊이 있고 감동적인 작품들은 조용한 혼자만의 순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내적 삶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풍부한 내적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사고, 내성, 명상에 참여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내적 삶은 그들과의 대화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관점과 통찰력을 대화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85세의 전직 사서인 최영숙 씨를 방문합니다. 영숙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책 컬렉션은 방대하며 그녀가 소유한 거의 모든 책에 대해 이야기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지혜와 깊이로 가득 차 있어 매번 방문이 저에게는 학습 경험이 됩니다. 영숙 씨가 문학을 실제 생활 경험과 연결하는 능력은 그녀를 매혹적인 대화 상대로 만들며 그녀의 풍부한 내적 삶은 지식과 통찰력의 보물 창고입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멋진 댓글과 많은 구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 구독과 댓글은 우리가 함께 친절과 연결로 가득 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함께함의 감각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놀라운 커뮤니티가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서적 회복력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강한 정서적 회복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스트레스, 슬픔, 외로움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강점은 그들이 삶의 굴곡을 우아함과 품위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제 친구인 75세의 전쟁 참전용사 강태식 씨는 정서적 회복력을 체현합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자연에서 위안을 찾았으며 하이킹과 명상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그의 내적 강함을 보여줍니다.
감사와 만족 고독은 깊은 감사와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삶의 단순한 것들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일몰, 좋은 책 또는 한 잔의 차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삶의 작은 즐거움에 대한 이러한 감사는 정말 부러울 만한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저는 70대 후반에 은퇴한 간호사인 오은정 씨와의 대화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에서 새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보며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순간에 대한 그녀의 감사는 마음 챙김의 힘을 아름답게 상기시켜줍니다. 은정 씨가 현재의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은 저에게 천천히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제 삶에서도 더 깊은 만족감을 키우게 해주었습니다. 공감과 연민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많은 노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감적이고 연민이 깊습니다.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그들을 훌륭한 청취자이자 배려 깊은 친구로 만듭니다. 82세에 은퇴한 사회복지사인 정혜원 씨는 제가 아는 가장 공감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태도는 공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혜원 씨는 매일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듣고 친절한 말을 건넵니다. 그녀의 공감은 수많은 삶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혜원 씨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은 그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한 사람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경계의식 혼자 있기를 즐기는 노인들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성은 그들의 강한 경계의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와 웰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능력은 그들이 더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73세의 이모 윤미란 씨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경계 설정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때도 우아하고 죄책감 없이 합니다. 미란 이모의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능력은 저에게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계에 대한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그녀가 자신의 웰빙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가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높은 감사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노인들은 종종 자신의 관계에 대해 더 높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가진 연결에 깊이 투자합니다. CL 또한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은 재충전을 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제 삼촌인 남동훈 씨는 이에 빛나는 예시입니다. 78세인 그는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친구 그룹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참여하여 그 순간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의 고독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균형 잡는 능력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놀라운 특성들을 축하하세요.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정말 특별하며 세상의 지혜와 창의성, 정서적 강인함의 보물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특성이 단순히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깊이 영감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고 자신만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혼자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이러한 믿을 수 없는 특성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축하하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의 특별한 자질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지혜와 통찰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종종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독한 시간은 삶의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8세의 은퇴한 철학 교수인 송민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은 그에게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민준 선생님과의 대화는 항상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높은 자기 충족감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자기 충족감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에 덜 의존하며 내면의 만족감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면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72세에 은퇴한 화가 김서윤 씨는 이러한 자기 충족감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서윤 씨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되거나 팔리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창작 과정 자체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서윤 씨의 눈에서 빛나는 평온함은 그녀가 찾은 내적 충족감의 증거입니다. 높은 관찰력과 세심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종종 뛰어난 관찰력과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나 타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쉽게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주변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79세에 은퇴한 생물학자 박지호 박사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호 박사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 새로운 식물의 성장, 곤충들의 활동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의 일기장은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증명합니다. 높은 집중력과 깊이 있는 학습 능력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집중력과 깊이 있는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은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이정가 씨는 은퇴 후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학습 환경과 꾸준한 노력 덕분에 정가 씨는 2년 만에 자신만의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높은 자기 규율과 일상의 구조화 능력,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자기 규율과 일상을 구조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감독 없이도 자신만의 일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따르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생산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69세의 전직 회계사 최영호 씨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영호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후 2시간 동안 독서를 합니다.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악기 연주를 합니다. 그의 규율 있는 일상은 그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며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높은 정서적 안정성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정서적 안정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성은 그들이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1세의 은퇴한 심리상담사 한미영 씨는 이러한 정서적 안정성의 좋은 예입니다. 미영 씨는 매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합니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차분하고 지지적인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녀의 안정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높은 자연과의 연결성,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자연과 깊은 연결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과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감상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그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제공하며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줍니다.
77세의 은퇴한 농부 장성철 씨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성철 씨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식물의 성장과 계절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통해 삶의 순환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성철 씨의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높은 영적 성장과 내적 평화 고독을 즐기는 많은 노인들은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과 내적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은 깊은 명상, 기도 또는 단순히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내적 평화와 조화를 찾습니다. 84세의 은퇴한 스님 법안 스님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법안 스님은 매일 여러 시간을 명상과 참선에 할애합니다. 그의 평온한 분위기와 지혜로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법안 스님은 고독을 통해 찾은 내적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높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종종 뛰어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독한 시간은 그들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도전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73세의 은퇴한 발명가 강동현 씨는 이러한 특성에 좋은 예입니다. 동현 씨는 매일 몇 시간씩 자신의 작업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험합니다. 그의 최근 발명품 중 하나는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병뚜껑 오프너로 이는 그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큐 높은 자기 수용력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자기 수용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그들에게 내적 평화와 자신감을 가져다주며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76세의 은퇴한 교사 윤혜숙 씨는 이러한 자기 수용의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혜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자신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그것이 자신의 풍부한 삶의 경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혜숙 씨의 자기 수용은 그녀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깊은 감사와 현재에 대한 집중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깊은 감사의 마음과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며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80세의 은퇴한 요가 강사 정미란 씨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미란 씨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등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란 씨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웁니다. 높은 유머 감각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지만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황의 재미있는 면을 볼 줄 압니다. 이러한 유머 감각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더 쉽게 극복하고 삶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82세의 은퇴한 작가 조현우 씨는 이러한 유머 감각에 좋은 예입니다. 현우 씨는 자신의 나이와 관련된 농담을 즐기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모두를 즐겁게 만듭니다. 현우 씨는 웃음은 영혼의 운동이라고 자주 말하며 매일 웃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적응력과 유연성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74세의 은퇴한 간호사 김영자 씨는 이러한 적응력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영자 씨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독학으로 터득하여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온라인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여 새로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자 씨의 이러한 적응력은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인내심과 평온함,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깊은 인내심과 평온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며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의 도전을 더 우아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86세에 은퇴한 정원사 박성민 씨는 이러한 인내심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성민 씨는 수십 년간 분재를 키워왔으며 이 과정에서 깊은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서두를 수 없듯이 인생의 어떤 것도 서두를 수 없다고 자주 말합니다. 성민 씨의 차분하고 평온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높은 자기 반성 능력,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뛰어난 자기 반성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78세에 은퇴한 철학교수 이태영 씨는 이러한 자기 반성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태영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그날의 경험과 생각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 자신의 결정의 동기,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태영 씨의 이러한 자기 반성 습관은 그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깊은 동정심과 이해력,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은 종종 깊은 동정심과 이해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83세에 은퇴한 상담사 최지은 씨는 이러한 동정심의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지은 씨는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은 씨의 깊은 동정심은 그녀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자기 성장, 내적 평화, 그리고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노년기의 고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더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의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나이 들미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지혜, 평화, 그리고 깊은 이해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예시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성들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성장과 내적 평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노인들, 특히 고독을 즐기는 이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성들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노인이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경험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을 발전시키고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